처음 스트레스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과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심신의 어떤 반응, 결과죠. 이것을 잘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써드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스트레스학이 발전을 하면서 스트레스의 원인은 스트레서라고 부르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우리 몸과 마음의 반응은 스트레스라고 이제 구분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를 위해서 우리들의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스트레서들은 무엇이 있는가 정리해 보면은 간단하게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인간관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이죠.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아야 된다거나 소음이 많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공해 문제죠. 미세먼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거기에 대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환경에 대한 그 조절 능력은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이라든가 또는 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온도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즉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트레스 받았어. 그랬을 때 왜, 뭐 때문에?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거의 다 사람 간의 관계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나 자녀나 또는 동기들이나 직장의 상사들, 부하들, 즉 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나의 삶에 의미를 주기도 하고 나의 삶에 보람을 주기도 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실제로는 마찬가지로 또 나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스트레서는 제가 괄호 안에다가 개인의 욕구라고 그랬는데 보통 스트레스학 같은 데서는 개인의 욕구를 스트레서라고 이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강의가 명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스트레서, 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써놨는데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욕구가 없으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살아있는 한 욕구는 없을 수가 없죠. 여기서 뭘 우리는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살아서 존재하는 한 개인의 욕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개인의 욕구는 환경이나 인간관계하고 부딪히면서 실질적으로 욕구가 좌절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생리적, 심리적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면은 생리적인 스트레스로 몸이 반응하는 거죠. 대체로 긴장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흥분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혈압이 높아지고 체온도 올라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대단히 많이 흥분하게 됩니다. 이런 반응들을 아주 격렬한 스트레스에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그래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런 그 심리적인 생리적인 반응 외에도 우리는 심리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으로 불편한 그런 이 반응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몸의 문제로 나타나는 통증 같은 것들, 또 심리적인 긴장감, 두려움, 또 불안, 소외감 같은 쓸쓸함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들은 생리적인 스트레스하고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또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 관한 것이니까 일상생활을 조금만 돌아보시면은 금방 이런 관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처음 그 스트레스 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대체로 동물 실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라는 그 스트레서 때문에 생기는 반응들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유기체가 아주 그 스트레서에 노출했을 때 나타나는 그 급박하고 빠른 반응, 대표적인 것으로다 캐논이라는 분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이름 붙인 반응이 있습니다. 이 투쟁 도피 반응은 교감신경계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외계의 사건의 변화, 즉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을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흥분시켜서 눈동자가 커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입에 침이 마르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머리털이 쭈뼛하고 이런 아주 온통 우리 몸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싸울 것인가 아니면은 도망갈 것인가 하는 것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으로 다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스트레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런 그 투쟁 도피 반응에 이어서 단기적인 영향은 기본적으로는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괴롭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이나 행복감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를 받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장기적인 영향인데요. 기본적으로 몸 전체와 마음의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이나 기질적인 그런 것들도 변화해서 심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장기 같은 것들을 손상시켜서 생활 습관을 건강하지 않은 쪽으로 바꿔서 장기가 손상되고 그것이 지속되면서 여러 종류의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사망률 1위부터 10위에 이르는 병 중에 1위부터 5위까지가 거의 그런 병들이거든요. 소위 만성질환들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뇌 자체도 변한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이 그동안 대단히 어떤 주류 스트레스학 연구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전부터도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연구들이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거나 환자들 연구들 아니냐.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어떤 영향이 있냐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결국 고통 또는 괴로움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원인인 스트레서에 노출을 하면은 마음이 괴롭다. 또 몸이 괴롭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생각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또 몸으로는 통증과 불편한 몸의 느낌들, 근육의 긴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거나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유기체로서 쾌락 원리에 의해서 반응하도록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쾌락 원리란 좋은 것은 접근하고 불편하고 싫은 것은 피하는 원리인데요. 스트레스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편한 거니까 피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내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대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냥 다르게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들, 특히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가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기 전에 그냥 한번 우리 일상에 관한 거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가능하겠는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로 생각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이 되려면 스트레서가 없어야 되겠죠. 근데 스트레서가 뭐냐면 바로 환경이거든요. 환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거든요. 인간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욕구거든요. 욕구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나쁘게만 생각했는데 좋은 스트레스는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좋은 스트레스도 있죠. 승진하는 거 어떨까요? 좋은 일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드디어 결혼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건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앞서 얘기했던 생리적인 심리적인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즐거운 경험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긴장되고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명상과 관련해서는 개념작용, 즉 우리의 생각 때문에 만들어내는 스트레스, 이거를 없앨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스트레스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이 부분, 우리의 개념작용에 의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스트레스의 순기능에 관한 그 연구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네거티브하게 봤던,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어른이 돼서까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믿음은 우리 사회에도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견으로 작용을 하죠. 소위 비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이런 가정에서 자라면은 애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은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괜찮죠.